바이솜입니다. 지금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는 정말 충격적인 상황인데요. 비영어권 TV 시리즈 1, 2, 4위를 우리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흑백 요리사, 경성 크리처, 엄마 친구 아들이 넷플릭스를 휩쓸고 있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는 심지어 1, 2, 3위에 올라 있었는데 엄마 친구 아들의 마지막 에피소드까지 공개된다면 그 순위는 당연히 우리가 다시 가져오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비영어권 TV 시리즈뿐만 아니라 비영어권 영화 1위도 우리나라 영화 무도실무관인데요. 이는 그야말로 넷플릭스라는 세계 최고의 스트리밍 플랫폼을 미국과 양분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콘텐츠 파워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 일시적으로 이런 순위를 거두고 있느냐 하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넷플릭스가 영혼까지 모아 한국에 투자하는 이유는 명백한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의 2024년 상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작품들인 눈물의 여왕, 기생수 더 그레이, 마이데몬 이렇게 세 작품이 탑10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각각 3위, 5위, 8위에 자리 잡은 우리나라 작품들입니다. 한국이 만든 콘텐츠들이 날개 돋친 듯이 흥행을 이어가다 보니 넷플릭스는 세계적인 프랜차이즈인 버거킹과 손잡고 한국식 버거를 출시하기도 하는 등 속된 말로 한국에 베팅하여 아주 그냥 제대로 뽕을 뽑고 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넷플릭스는 심지어 오징어 게임 6포도 출시했습니다. 이것도 오징어 게임 로고만 갖다 붙인 그런 단순한 6포가 아니라 한국식 풍미를 내기 위하여 6포에 쌈장을 발라서 판다는데요. 캐나다의 글로벌 트렌드 조사 및 분석 미디어 매체 트렌드 헌터는 이 6포는 한국 요리에서 영감을 얻은 맛이라면서 세계의 미식가들에게 어필하고자 하는 제품이라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넷플릭스가 6포에 쌈장을 발라서 팔게 만든 오징어 게임, 이런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첫 번째 티저 예고편이 나간 것만으로도 엄청난 구독자 유입 효과가 있었다고 하며 시즌1 정주행 열풍도 불고 있는데요. 여기에 넷플릭스는 또 한 번 오징어 게임 두 번째 티저 예고편으로 전 세계 오징어 게임 매니아들을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았던 드라마 도깨비의 주인공이자 한국 좀비물의 위대함을 알린 바 있는 영화 부산행의 주인공으로 세계적 스타가 된 배우 공유의 등장이 있었는데요. 딱지치기를 엄청나게 잘하는 의문의 세일즈맨 역할을 맡아 오징어 게임 시즌1의 히든카드로 등장했던 공유 배우의 스토리를 담은 티저를 공개하여 또 한 번 엄청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점 매체 IMDb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엔터테인먼트 매체들은 짧지만 강렬한 또 하나의 오징어 게임 시즌2 티저가 공개되었는데 특히나 핵심 캐릭터로 세일즈맨 공유의 귀환을 알리는 내용이 나오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매체 와이어드 또한 오징어 게임 시즌2의 두 번째 티저에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기 배우 공유가 돌아오는 것이 담겨 있다면서 그의 등장이 시청자들을 흥분시키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본 넷플릭스의 시청자들은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다릴 수 없어. 그는 부산행 기차를 놓쳤어. 공유는 일어나서 정장을 입고 사람들을 때리러 간다. 이 배우는 조금도 나이를 먹지 않았어. 공유가 맡은 이 캐릭터에 대한 더 많은 탐구가 필요해. 공유는 정말 씬스틸러야. 한국 최고의 배우 중 한 명. 그는 어떤 역할이든 어떤 캐릭터든 연기할 수 있어. 그의 악역도 정말 놀라워. 와우, 부산행의 남자가 돌아왔어. 12월 26일이 이렇게 기대되는 적은 없었다. 이 사람 정말 미적으로 너무 아름다운데? 뭐야? 이번 시즌에는 공유가 맡은 캐릭터가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기를 바란다. 그는 늙지 않아. 1979년생이야. 말 그대로 도깨비 같다. 그는 부산행 이후로 다시는 기차를 탈 일이 없다고 생각했겠지. 공유에 대한 세상이 가진 호감을 활용해 오징어 게임 시즌2를 홍보하는 건 사악하면서도 천재적인 방법이야. 잘했어 넷플릭스. 난 공유가 나오면 본다. 무조건. 아주 간단해. 그리고 앞서 다른 콘텐츠로 이미 언급했다시피 연말까지 오징어 게임 시즌2를 기다리는 전 세계 한국 작품 매니아들을 위해서 넷플릭스는 그 이전에 엄청나게 기대받는 또 다른 작품 2편의 공개를 확정했죠. 그리고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그 작품들을 선공개하면서 하반기 한국 콘텐츠 돌풍을 이어갈 심산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 공개에 앞서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영화 전란과 지옥 시즌2가 선공개되었는데요. 특히나 박찬욱 감독이 제작과 각본을 맡은 영화 전란은 부산국제영화제의 개막작이었는데 이에 대한 반응을 보니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선 전란을 본 해외 매체들의 리뷰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국 매체 스크린데일리는 영화 전란에 대해 인상적인 장면들이 넘치는 광활한 시대극 액션 영화라 이야기했는데요. 기사는 16세기 후반 조선시대 양반과 노비 사이에 예상치 못한 우정이 먼저 신분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 기준에 의해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일본과의 전쟁인 임진왜란이라는 격변이 일어나면서 또다시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 영화의 줄거리라면서 두 젊은이의 우정이 겪는 기복이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척도로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일부 영화에 담긴 메시지는 무거운 내용이지만 영화의 경쾌한 속도감과 한국의 스타 강동원과 박정민의 강력한 연기는 이런 무거운 분위기를 가볍게 유지하도록 해주었다는 것인데요. 현대적 감성이 돋보이는 시대극 전란은 평화로운 통합이라는 사상을 다룬 영화임에도 폭력적인 전투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 장면들이 세심하고 압도적이라 소개했습니다. 호쾌한 액션과 스케일 큰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런 영화는 사실 넷플릭스를 통해 TV로 봐도 좋지만 극장에서 보는 게 더 매력적이죠. 그래서 극장 개봉을 안 한다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엄청 기대가 되는 영화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공개가 되면 우리도 이게 어떤 영화인지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사실 영화 전란의 흥행도 응원하지만 지옥 시즌2를 응원하는 마음이 더 큰 게 사실입니다. 어떤 작품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시즌1에 비해 시즌2나 시즌3가 성적으로는 더 흥행했지만 작품성에서는 다소 아쉽다는 평가를 받은 작품들이 있는 터라 지옥 시즌2가 오징어 게임 시즌2에 앞서서 시즌2 징크스를 박살내주길 바라기 때문인데요. 시즌1을 넘어서는 시즌2는 없다는 이런 암묵적인 공식을 깨주길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최소한 시즌2의 3화까지 먼저 관람한 냉철한 비평가의 입에서 이건 엄청난 작품이라는 소리가 나왔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에서 한국 작품 전문 비평가로 활동하는 피어스 콘란이 바로 그런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피어스 콘란은 한국 작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칭찬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때때로 냉혹한 비평을 내놓기도 하면서 아주 냉정하게 작품을 평가하는 인물 중 하나인데요. 그런 그가 연상호 감독의 악마적 디스토피아가 다시 돌아왔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지옥 시즌2가 선공개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초반 에피소드 3편을 보았다는 그는 거기까지 보고 난 뒤에도 많은 의문점들은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었지만 이 새로운 시즌의 나머지 부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설레임이라는 말로 지옥 시즌2에 대해 극찬을 했는데요. 또한 시즌1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캐릭터들 중에 유아인 배우를 대신한 김성철 배우의 연기는 설득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평가했고 시즌2에 새롭게 등장하는 문소리 배우의 등장에 대해서는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칭찬했습니다. 아울러 많은 팬들을 기대감에 설레게 만들고 있는 배우 문근영에 대해서는 이런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문근영 배우가 극중에서 서서히 미쳐가는 캐릭터를 연기했는데 그녀가 맡은 역할은 이 드라마의 주요 서사와 잘 어울리며 몇몇 감동적인 장면이 등장한다고 그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실제로 베테랑 배우이자 최고의 배우 중 한 명인 문소리 배우 역시도 문근영 배우가 몰입하여 연기하는 장면을 두고 눈빛이 돌아있더라는 소감을 밝히면서 문근영 배우의 연기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올라가고 있는데요. 극중 문근영 배우의 남편 역할로 호흡하는 임성재 배우 또한 문근영 배우는 익숙한 스타이자 연기력은 말할 것도 없으며 함께 연기하는 것은 설레는 작업이었다면서 감독과 다른 배우들이 모니터링하면서 수다를 떨고 있는 상황에서도 문근영 배우는 늘 몰입하고 집중하더라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해준 배우다 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물론 같이 출연한 배우들이 상대 배우를 칭찬하는 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근영 배우에 대한 이런 칭찬들은 그냥 상투적인 표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명 국민 여동생이라는 스타 타이틀을 가졌던 문근영 배우는 몇 년 전까지 희귀병으로 고생을 했던 안타까움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연기파 배우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번 작품에서는 명품 배우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고편에서는 압도적인 표정 연기와 분장으로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문근영 배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눈빛이 완전히 돌아있는 모습은 도대체 어떤 장면일지 정말 기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부산국제영화제와 관련한 또 하나의 이슈가 있는데요. 그것은 부산국제영화제에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이렇게 대거 등장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들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독립영화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쪽도 있고 새로운 시대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이는 정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바이스톰 스태프들은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 등 엔터테인먼트 업계에도 오랜 시간 몸담은 바 있기에 짧게 의견을 밝히자면 6대4 정도로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보는데요. 영화, 드라마 산업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많은 부분을 설명드리기보다는 그저 그 누구도 시대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라는 말이 가장 쉬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이 생겨나면 기존의 것이 망한다라는 이분법적인 관점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 업계에서 들려오는 산업을 위태롭게 한다는 원망스러운 목소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또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에 맞게 영화업계, 드라마업계, 그리고 배우업계 관계자들의 시대에 맞는 빠른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시대의 변화가 누군가에게 위기로 느껴진다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회인 것이니까요. 변화하면 다 죽는다는 식으로 마치 산업혁명에 맞서 싸우자고 기계를 부수고 다니던 방직공들과 같은 방식의 저항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술 발전을 반기는 대중들의 요구에 발맞춰 변화하고 진화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뭐 아무튼 아무리 망해도 세계 1위일 오징어 게임 시즌2는 당연히 대박일 것이고 그에 앞서 공개되는 영화 전란의 흥행도 기원합니다. 그리고 시즌2, 3가 아쉬웠다는 몇몇 이전 작품들의 평가를 뒤집고 지옥은 시즌1을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길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